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왜 K드라마가 전세계에 알려지는가란 제목의 일본 미디어 블랑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창기역부터 김부장, 오싹한 연애, 동궁까지 계속해서 히트작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넷플릭스 순위에서도 모처럼 K드라마가 순위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왜 미드와 일본 애니보다 K드라마가 순위에 오르기 힘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기에 그 부분은 이 영상에서 생략합니다. 과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따라가기 버거운 나라였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1, 2년 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일본에 갔다 와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을 시작하면서 야금야금 일본을 따라가더니 이제는 전세계 누가 봐도 일본과 한국을 나란히, 어떤 시각은 한국을 더 위로 보는 시각도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한류의 막강한 파워로 인해서 K영화 드라마 산업은 이제 일본도 부러워해야 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한류가 한참 시작할 때 일본 언론이 바라보는 한류는 한국이 많이 발전했네, 그래도 아직은 일본이 위야, 이런 식의 거만한 투의 기사가 주류였다면, 2010년대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같은 메가히트작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일본 미디어는 한류 분석에 진심을 다했지만 매번 분석은 하나, 정부의 지원이란 엉뚱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런 일본의 시각은 일본도 정부가 막강한 지원을 하면 다시 일본 문화의 융성기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쿨 재팬이란 정부 지원을 시작했지만 이 정책은 완전 실패했고 몇천억의 돈만 공중에 날려버리고 올해 그 정책은 종료되었습니다. 일본이 실패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류를 이겨야 된다는 단순한 정신승리로 문제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좋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자세로 출발했기 때문에 일본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가져와 발전시켜 K-팝을 키웠고, 일본의 드라마 영화의 장점들만 가져와 K-드라마 영화에 녹여내서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한국은 일본의 장점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장점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본의 언론들은 약간 태도를 바꿔 진지하게 한국의 드라마를 배우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국 미디어 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도 그 미디어 행사에서 이루어진 한국 제작자들의 인터뷰 기사인데,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면 가장 큰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공중파 방송국이 주도하는 드라마 제작 환경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공중파 방송의 폐해였던 방송국 PD의 막강한 권력과 후원 기업의 막강한 입김이 아직도 일본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베이스에 깔린 시스템 적폐를 바꾸지 않는 한 일본 미디어가 한국을 따라잡기엔 현실에선 아직 불가능합니다. 이 기사에는 우리가 몰랐던 한국 드라마 제작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자들은 일본 투자자들에게 어필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중간중간 티가 나긴 합니다. 각서라고 바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뉴 언록 2016년 일본 정상회의 패널 디스커션에서 한국의 유력 영상기업 4개사가 밝힌 K드라마의 글로벌 흥행 비결은 감정 묘사의 강점, 선진기술 융합, IP 다각화이며 향후 한일 공동 제작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공동 창작으로 진화될 전망입니다. 일본 영상 비즈니스 미디어 블랑의 최신 리포트에 생생하게 담긴 한국 제작자들의 핵심 강점과 한일 협업의 미래 전망을 자연스럽게 분석해 드립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유녹 2026년 인 재팬 서밋이 지난 7월 7일에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글로벌 히트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한국의 유력 영상 기업인 와이남 미디어, 스튜디오 이온, 이분 ENT, 위메드 등 4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드라마 쇼폼 3D 애니메이션의 제작 구조부터 히트작을 수익형 IP로 키워내는 비즈니스 설계, 그리고 일본과의 공동 제작 가능성까지 다채로운 주제가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한국 영상 콘텐츠가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는 경쟁력으로 4개사는 크게 2가지, 바로 감정 묘사력과 기술 활용력을 꼽았습니다.
와이낫 미디어의 이민석 대표는 약 10분 분량의 웹드라마 시장을 한국에서 개척하며 10년간 147개의 IP와 67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온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에 대해 한국 드라마는 감정 표현이 뛰어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아내는 리얼리티와 사회를 바라보는 관찰력이 로맨스, 사회파, 휴먼 드라마의 강점으로 이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 ENT의 김연아 대표 역시 감정과 진정성 그리고 장르를 확장해 나가는 기획력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이온의 이영민 실장이 꼽은 핵심 경쟁력은 기술 활용력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언리언 엔진을 도입해 대표작 아머드 사우루스를 일본 지상파에 방송하고 미국 디즈니 플러스에 유통한 스튜디오 이온은 원천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가장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고 최적화에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한국 기업의 강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메드의 김용선 대표는 여성 시청자를 타깃으로 한 특화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OTT의 플랫폼들이 IP를 독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 제작이라며 한일 협업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민석 대표가 높이 평가한 것은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K-드라마도 이를 벤치마킹에 따라잡아야 한다라며 그 핵심 열쇠로 IP의 세분화를 꼽았습니다. 이는 IP를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처럼 캐릭터 스토리 세계관을 각각 분리해 기획함으로써 비즈니스 루트를 다각화하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비영업권 1위를 기록한 월간 남친의 경우 넷플릭스가 모든 독점 권리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산 설계 덕분에 향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화로 확장하기에 유리한 작품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메드 김용선 대표는 설립 7년 만에 9개 작품 중 7개의 작품의 IP를 직접 보유한 성과를 바탕으로 IP를 가지고 있어야만 회사도 프로듀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팬덤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팬덤은 확실히 결이 다르다라며 애니메이션과 실사라는 두 영역이 서로 협력하며 만들어내는 컨텐츠야말로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이 IP를 공유하며 공동 개발하는 비즈니스의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IP 개발의 과제와 관련해서 스튜디오 이온의 이영민 실장은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꼽았습니다. 그는 작품 제작에 AI가 도입되었을 때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가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대표는 가장 큰 관문은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는 점을 증명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작자는 이야기와 세계관의 가능성을 보지만 투자자는 그 IP가 지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획 단계부터 시즌화, 포맷 판매, 라이선싱, 굿즈 유통까지 연결되는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파일럿 영상이나 팬덤의 반응 같은 작은 검증 지표들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이낫 미디어는 유튜브에서 칸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쇼폼 콘텐츠로 축적한 IP를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는 멀티 장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워크플로우의 자사의 제작 에셋과 고객 데이터를 접목하여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제작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상품화에도 기여하는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디오 이온은 언리얼 엔진과 AI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고효율, 저비용, 고품질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즈니와 AI 기술 적용을 협의 중이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 ENT는 기획부터 2차 부가 산업까지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정을 자사 내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원작 IP의 기획과 세계관, 권리 구조는 자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 유통, 상품화, 해외 진출은 전문 파트너사들과 함께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김 대표는 수직 계열화는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IP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연결해 나가는 전략적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역할 분담 방식은 일본과의 공동 제작 체제와도 궁합이 매우 잘 맞습니다. 위메드는 대한민국 넘버원 로맨스 전문 스튜디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은 경찰서든 군대든 병원이든 어디서나 연애를 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사업의 원점이 되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및 후지 TV 계열의 포니캐년과의 공동 제작 성과를 무기로 올해 1월에는 위메드 재팬을 설립했습니다. 와이낫 미디어는 KDDI 소개로 일본의 학원 만화를 영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학원물이라면 한국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라며 한국, 일본, 대만을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바라보고 이 플랫폼을 발판 삼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스튜디오 이오는 일본어로 자사의 오리지널 IP인 아머드 사우루스 킬 스테이지와 관련해 일본과의 공동 개발 및 비즈니스 전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캐릭터 비즈니스나 애니메이션 전개에 강점이 있는 기업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 이엔테는 사랑의 안단테 시즌2, 푸드 예능 요리 삼국지,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 프로젝트의 공동 제작 및 투자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메드는 단순한 한국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일본과 함께 만들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겨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목표로는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꼽았습니다. 내년에는 트리키의 인도와의 공동 제작도 예정되어 있다고 전하며 글로벌 OTT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공동 제작이라는 말로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혹자는 일본과 합작을 해서 우리 기술을 일본에게 뺏기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일본의 기본적인 방송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긴 불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연출, 극본, 배우들의 연기는 대부분 개인적인 역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한다고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끼는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미디어 제작자들이 우리나라 IP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